11시가 됐으니까 강의를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레귤러 익스프레션 부분이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저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고, 근데 약간 텍스트 처리에 있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될 워드 클라우드나 LDN은 훨씬 재밌을 텐데, 그걸 하려면 여기 정규 표현식을 조금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처음엔 뭐 잘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코딩은 모방으로부터 조금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처음부터 코드 뭐 함수 만들고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조금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글에 뭐 정규 표현식 이메일 이렇게 치면 기존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여기 앞에 파이썬 치셔야 됩니다. 기존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컨트롤 C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나는 골뱅이 없는 것도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하면 응용을 해서 조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게 코딩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제가 처음부터 막 짜겠다, 난 리퍼런스 안 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오히려 되게 헤맬 수 있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내 프로젝트에 쓸 수 있냐, 이런 식이 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는 걸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베끼세요. 저도 많이 베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 아까 저희 리점 컴파일이랑 리점 서치는 소리가 너무 안 많이 배웠죠.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제가 이 채팅창을 잘 확인을 못 해가지고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는 별거 아니긴 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구글링 하는 걸 조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정규 표현식 이메일, 여기 치시면 기존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좋은 구성들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뭐 처음부터 자기가 코드를 직접 짜고 그럼 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는 이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중간에 골뱅이를 없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살짝 수정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오늘 강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 마이크 안 들리신다고 하신 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자,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에는 지금까지는 리점 컴파일과 리점 서치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리점 컴파일을 쓰면 요거를 찾아줘 라고 저장을 하는 형식이고, r점 서치하면 찾아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r점 서치를 하면 하나밖에 안 찾아줘요.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A로 시작되는 거,
이거 하나만 찾아가지고 뭐 찾으면 뭐 어떡할 건데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모든 영어를 찾거나 모든 한글을 찾아서 뭐 없애거나 뭐 이런 식의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search라는 함수가 되게 처음에 접하기 좋아서 서치를 자주 썼는데, 이 서치 말고도 다양한 함수들이 여기 라이브러리 내에 존재를 하거든요. 네, 보시면 자, r.search는 전체 문자열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던 조건이 부합하는지 만드는 거고요. 이 match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첫 문자열부터 정규 표현식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다는 가나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약, 어격, 고교, 고교, 고교 해가지고 nit까지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슈퍼가 망했다 라는 거에서 이 일치하는 거는 가랑 다가 있죠. 근데 서치를 쓰면 요 가를 찾아줍니다. 가장 먼저 처음에 있던 거. 근데 요 매치를 쓰게 되면요,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이 가나다가 맨 앞 글자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 망했다라는 거를 찾게 되면 일치를 하게 됩니다. 다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리점 매치를 근데 저는 자주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있다 라는 식으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 저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이건 정규 표현식 기준으로 문자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랑 같은 가, 다죠. 여기서 요 스플릿을 쓰게 되면 이 가를 기준으로 요거와 요거를 분리시켜 줍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슈퍼랑 띄어쓰기 빼고 망함, 이게 가를 기준으로 요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나, 다라, 가마, 바가 뭐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 요 가, 나, 다 사이에 공백이 띄게 되고요. 라는 그대로 표출이 되고, 가는 다시 그게 되겠죠. 다는 다시 이 문자열을 분리하는 기준이 되어서 없어지고, 마바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가. 결과값은 라와 마바 남게 됩니다. 이거는 뭐 특히 영어 같은 거는 뭐 리점 컴파일 쓰시고 이거를 띄어쓰기로 구분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1점 스플릿 이걸 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단어들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말에 비해서. 왜냐하면 영어들은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이는 진짜 하이고 마이는 진짜 마이야. 근데 한국말은 안 그렇거든요. 한국말은 뭐 보다, 되다, 뭐 보았다, 보였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로는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추후에 또 제가 요 KONLPY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정확도도 높은 모델들도 많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건데, 한국말은 아무래도 언어의 특성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멋진 능력자분들이 많은 좋은 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저희는 그거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딱 가다 말고 뭐 라마바 해보고 싶은데, 그럼 뭐 이렇게 코드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쳐보셔도 됩니다.
자, 이 find all이 제가 아까 search와 match는 하나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find all은 모두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로 반환까지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 대괄호 사이에 아까 가나다처럼 여기는 0, 1, 2, 3, 4, 5, 6, 7, 8, 9 모든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이게 뭐였죠? 한 개 이상이었죠. 그러면 이거를 치게 되고 요거를 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내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부재시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요 010, 1, 2, 3, 4, 5, 6, 7, 8 요것만 조금 떼어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find all 함수를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요게 플러스가 없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만 찾아주는 거예요. 이 하나씩 0, 1, 0, 1 이거는 되게 의미가 없는 스트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플러스를 추가해주게 되면 이 플러스가 뭐랬죠? 한 개 이상의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0, 9를 한번 찾고 이게 한 개 이상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뒤에가.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검사하는 거죠. 내 전화번호 여기에는 숫자 없음, 숫자 없음, 숫자 있네? 근데 어디까지 있어? 요 대시 전까지 있어 라고 찾고 다시 숫자 없음, 숫자 있음 어디까지 있어? 요 대시 전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요런 걸 조합하다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후에 있을 워드 클라우드와 LDA에 사용하게 될 read.sub 이라는 함수입니다. 솔직히 정규 표현식의 약간 주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찌 보면 이 sub 함수인 것 같아요. 이 문자의 패턴을 찾아서 원하는 글자로 변환을 하는 건데, 자,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여기서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찾은 다음에 제가 이거 쳐드릴게요. 제가 바꾸고 싶은 문자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모든 숫자를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는 뭐 xxx로 바꾸고 싶어. 그리고 뒤에다가 원래 그 문장을 쓰는 겁니다. 이거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이렇게 되면 내 전화번호 xxx xxx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모두 다 x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x라는 걸 하고 내 전화번호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나는 이렇게 통째로 xx 말고 이 자리마다 x로 바꿔주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여기 플러스를 빼면 하나하나씩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하나 인식하는 거를 여기서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를 뺐죠.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숫자에는 x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너무 x만 하니까 재미없나요? 그러면 5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 개인정보다 뭐다 중요한데 뭔가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막을 수 있다는 점. 좋아요. 자, 이제 특수 문자를 제거해 볼 건데요. 실제로 조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 위키 그거예요. 설명이에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란 이런 것이며 뭐 이런 것이다. 여기서 저희가 땡땡도 지우고 싶고 콤마도 지우고 싶고 대괄호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혹시 AZ부터 AZ까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영어를 의미하는 그겁니다. 단어입니다. A부터 Z까지 또한 대문자 A부터 Z까지 모든 영어를 찾아줘. 근데 대괄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 꺽쇠가 not의 의미죠. 즉 모든 영어가 아닌 것을 찾아줘 라고 명령을 주고요. 치게 되면 요 sub 함수를 쓸 때 이걸 제가 삭제하고 싶어요. 영어가 아닌 것을 공백으로 바꾸면 되겠죠? 공백으로 바꾸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근데 제가 왜 여기 중간에 띄어쓰기를 넣었느냐? 이렇게 치게 되면 굉장히 이건 아니죠.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띄어쓰기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띄어쓰기도 영어가 아니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띄어쓰기도 공백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사이에 중간에 띄어쓰기 하나 넣어주면 요거는 띄어쓰기로 바꿔주고 콤마도 띄어쓰기로 바꿔주고 요 대괄호 숫자 대괄호 다 띄어쓰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띄어쓰기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영어는 솔직히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조금 뭐 특수 문자만 있는 경우에는 너무 띄어쓰기가 많아지니까 제가 이건 또 나중에 워드 클라우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띄어쓰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띄어쓰기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띄어쓰기가 너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컴파일 쓰고 컴파일을 이 R이라는 거에 지정한 다음에 R을 통해 바꿨어요. 근데 이 컴파일이라는 함수는 어찌 보면 규칙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컴파일 안 써도 regex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요 앞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죠. 이 R이라는 거에 여기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바꿀 문자 그 다음에 바뀌어질 문자를 여기다 썼었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 여기 왜 큰 따옴표 쓰시고 여기는 작은 따옴표 쓰시나요?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파이썬은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줄 쓰는 거고 요건 한 줄 쓰는 거죠. 아니 그럼 한 줄 쓰는 게 훨씬 편한데 이거 왜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정해 놓으면 이거는 매번 쳐야 되잖아요. 뭐 이 문장 말고 뭐 다른 문장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일일이 쳐야 돼요. 그럼 뭔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숫자를 인식하는 거를 R이라고 해줘. 거기에 컴파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짧게 쓸 수 있게 이게 하나하나씩 바꿀 때는 이게 더 짧아 보이는데 여러 개를 바꿀 때는 결국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꼭 저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 아까 봤던 그거죠. X로 바꾸는 거. 그리고
스플릿 함수 혹시 까먹으실까봐 여기다 했고, 이 스플릿 함수가 리스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변수에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저장한 다음에 리절트를 쓰시면 슈퍼망함이라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규 표현식 같은 거는 자기가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왔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서 파이썬 클릭하시고 어떻게 하냐, 내가 알고 있는 정규 표현식 문자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원하는 스트링을 써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전화번호 뭐 이런 전화번호가 있다 할 때 이런 파란색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쓴 규칙이 여기에 알맞는 거야. 여기에 제가 플러스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덩어리로 인식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막 그냥 놀아보는 거예요. 뭐 이거 낫도 한번 써보고, 그러면 전화번호가 아닌 게 또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일이 뭐 read.compile 쓰고 search, find all 이런 거 안 써도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아까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하면서 그 영어와 한국어에 대해서 좀 차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한국말 전처리 할 때는 KUNLPY라는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는 띄어쓰기로 모든 단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어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간편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수행하게 되면 알아서 이 단어 단위로 청크가 되죠. 근데 한글은 굉장히 복잡한 편이에요. 자, 이런 텍스트가 있다 그랬을 때 똑같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보면,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요? 가슴에 남아. 이게 의미가 진짜 있는 거는 이 사랑과 뭐 눈물, 뭐 되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어떨 때는 가슴을, 어떨 때는 뭐 눈물을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남았습니다, 남다 이게 다 똑같은 뜻인데 다르게 이제 컴퓨터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편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조금 분석할 수 있게 만든 게 KUNLPY 라는 점처리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언제 눈물이 되어 가슴에 남아라는 이런 단어들을 알아서 사랑만 떼주고요, 알아서 눈물만 떼주고요, 가슴만 떼주고, 뭐 되었다 이런 건 다 되어로 바꿔준다거나, 남았다 이런 걸 다 남다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KUNLPY입니다.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요 리는 아까 저희 정규 표현식 할 때 요거 리 했잖아요. 요건 설치를 안 했는데 요것도 설치를 하래요. 이게 뭔 차이냐, 그냥 내장 함수입니다. 리는 이 파이썬이 만들어질 때 처음 깔 때부터 존재했던 함수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근데 KUNLPY는 특히 한국 사람밖에 안 쓰잖아요. 뭐 외국인이 KUNLPY를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내장이 안 돼 있어서 요 느낌표 pip install KUNLPY 라는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저번 첫 시간에 판다스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텐데, 판다스도 원래 pip install 판다스 라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 코랩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자주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미리 조금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에도 이렇게 아래 뜨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import matplotlib 이런 것도 미리, 이거는 파이썬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랩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고, 나중에 실제 내가 파이썬을 깔아서 쓴다 그러면 pip install 판다스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 설치가 끝났네요. 그래서 kunlpy를 설치를 해주고, 이 kunlpy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뭔가요? 그러는데 만약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뭐 유명한 문장이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요거를 어떤 kunlpi의 어떤 해석기는 아버지, 방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다른 해석기는 뭐 아버지, 가방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kunlpy의 맥캡이라는 해석기가 제일 유명하고 성능도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일 베스트인 거는 이 분석 전에 매번 이 여러 가지를 써보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분석기를 선택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주제마다 조금 잘 잡아내는 분석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자주 쓰이는 조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요 맥캡이라는 게 은전압립이라는 그건데, 이게 가장 성능이 우수하지만 맥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글링을 하면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논외로 하고요. OKT, 이번에 저희가 쓸 해석기인데요. 조금 성능이 준수하고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아마 구글에 여러 문서를 치다 보면 OKT를 통해 분석한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요카이, 뭐 코모론, 이 KKMA가 꼬꼬마라고 불립니다. 꼬꼬마 등 다양한 형태에서 분석기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사용할 건 OKT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뒤에 나운스를 붙이면 문장에서 명사만 추출해주게 됩니다.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깔았으니까. 부르는 방법은 kunlpy.tag import okt 코모론 꼬꼬마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면 되고요. OKT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편의성을 위한 그건데, 원래 기본 함수 자체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시각적으로 깔끔하지 않잖아요. 일일이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 OKT 이거를 그냥 조그만 OKT로 미리 지정을 할게 라고 미리 설정을 해주신 모습입니다. 따라서 OKT 나운스 함수를 써보게 되면 이 저희가 아까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되어 가슴에 남아 라는 글을 이 명사만 추출하게 되면 사랑, 눈물, 가슴, 남아 이렇게 알아서 추출을 해주게 되죠. 사실 남아는 명사라기보다는 남다의 동사, 형용사 그런 표현인데 이 남자 아이로 인식을 해서 남아라고 뽑혔네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텍스트에 지정하고 OKT를 통해 이 명사를 추출해내면 아버지와 가방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모론을 통해서 이걸 하면 동일하게 아버지와 가방을 표출하는데,
요 꼬꼬마를 통해서 명사를 추출해내면 이 꼬꼬마가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추출해줘요. 아버지 가방, 아버지 가방.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명사를 추출한다 그래도 이 OKT가 해주는 게 다르고 코모론이 해주는 게 다르고 꼬꼬마가 해주는 게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분석기를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OKT 나운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워드 클라우드나 LDA 할 때도 사용할 거니까 이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운스 말고 모프라는 함수도 있어요. 모프는 나운스는 저희가 명사만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 모프는 이 스트링이 있으면 일일이 다 쪼개주는 거예요. 형태소 단위로. 그래서 저희 아까 했던 요 텍스트랑 요 텍스트 요거 두 개를 모프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 나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여기서 명사를 찾는 거예요. 사랑, 눈물, 가슴, 남아. 그래서 원래 이걸 다 쪼개려면 몰프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 영어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크나이징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저희 한글은 약간 한글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한 단어라도 다 쪼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것도 쳐보시면 얘는 방해로 해석한 게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해석을 했네요. 난 쪼개는 거 말고 품사까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 품사가 어떤 거냐? 명사, 뭐 이건 조사야, 이건 형용사야. 그런 거는 이 okt.force라는 함수를 씁니다. 쓰게 되면 사랑은 명사고요. 은은 조사고요. 언제나는 형용사네요. 눈물, 명사, 이, 조사 이렇게 대단하죠. 이렇게 알아서 다 쪼개준다는 게. 이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명사, 조사, 동사까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깔끔하지 않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 포스를 한 다음에 테스트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요게 지금 테스트에 저장이 됐겠죠? 뭐 테스트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쳐보시면 이건 똑같죠? 요거를 이 판다스를 불러서 판다스는 이제 첫 번째 수업 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pd.data 프레임으로 테스트를 만들면 이렇게 깔끔하게 테이블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테스트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컬럼 네임즈를 설정하지 않아서 하여튼 이렇게 나움만 나중에 컬럼 네임스를 지정한 다음에 이 나움만 나중에 뽑게 해줘 라고 하면 명사만 이렇게 표출될 수 있게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okt.nouns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아마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KONLPY
대해서 조금 수업을 했고요. 이제 이 다음은 여기 있는 여기서 이 워드 클라우드 이걸 클릭하셔서 아까랑 똑같이 파일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하시고 약간 실행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상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미리 좀 설치를 해 놓읍시다. 워드 클라우드를.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기억할 거는 아까 대괄호 안에 들어갔던 뭐 영어 한글 이런 거 다 빼는 거, 그 not 할 때 꺽쇠 쓰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KUNLPY에서 기억하실 거는 OKT.announce를 쓰면 알아서 명사만 추출해준다. 이런 점.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오늘 워드 클라우드, 아까 보여드렸던 LDA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미리 시간이 애매하긴 하네요. 뭐 어쨌든 그러면 그냥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자전창 언복동 보여드리면서 뭐 자전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언복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이거를 조금 구름처럼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워드 클라우드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워드 클라우드가. 그래서 왜 그러지? 막 찾아봤죠, 구글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한글 파일이 콜앱의 기본은 영어니까 한글 파일이 이 내부에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뭔가 폰트가 필요한데 한글 폰트가 있어서 이 폰트를 통해서 이 글자를 나타내는 건데 폰트가 없으니까 표현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한글 폰트를 조금 설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업데이트, QQ, 인스톨, 폰트 나눔, QQ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 콜앱 한글 폰트라고 치시고 이러면 제가 부끄럽지만 조금 봤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뭐 이걸 칠하네? 제가 여기 블로그 안 쓰긴 했는데 뭐 이걸 칠하네? 그래서 설치 진행하라네? 런타임 재시작하라네? 이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딩이라는 게 뭐 남의 걸 베낀다?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베껴서 내 걸로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한다? 그게 이제 코딩이고 분석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 스스로의 프로젝트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나는 뭐 남의 거 보는 거 싫어, 내가 해볼 거야, 이러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본적인 거는 조금 남이 해주는 걸로 조금 도움을 받고,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추가적으로 이것만 수정하면 내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아마 제 구글 드라이브가 알아서 마운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 오류가 뜰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구글 드라이브를 실행하려면 여기 갑자기 셀 하나가 켜지면서 이 셀을 실행하세요. 그럼 그 말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깔고 있죠. 그래서 이 폰트 매니저라는 그걸 통해서 폰트가 제대로 깔렸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뭐 이런 함수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링 하는 걸 뭔가 부끄럽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에서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폰트가 이렇게 있네요. 나눔, 발음, 고딕, 라이트. 폰트 뒤에 확장자는 TTF니까 TTF. 나눔, 명조, 에코, 엑스트라, 볼드 이런 게 잘 깔렸네요. 보니까 이게 없으면 여기처럼 워드 클라우드가 깨지게 됩니다. 저희 한글 관련 워드 클라우드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한글 폰트를 꼭 설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 다시 이 아까 처음에 했었죠? 이 잠깐 보면서 어떻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것인지 잠깐 봤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마운트를 할 때 저는 이 마운트가 돼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리자면 아까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올려놓나 달라 그랬죠? 이렇게 그냥 마운트가 안 된 상태로 이 마운트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지금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마운트를 하게 되는 순간 제 구글 드라이브랑 이 콜앱의 파일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구글 드라이브 내에 있는 파일을 이 코드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게 근데 이게 마운트를 하려면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셀 하나가 뜰 거예요. 거기서 뭐 URL 있고 그 URL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면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를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그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런 거 귀찮고 하겠다 그러면 요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불편하지만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내 데이터가 생겼는데 나 이렇게 못 만들겠는데? 싶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그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하는 법도 알려드린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뭐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여기에 언집이 됐죠. 압축 파일이었는데 테스트 셋, 트레인 셋 이렇게 나왔고요.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레귤러 익스프레션 할 때 살짝 보셨죠? 여기서 이런 괄호들을 지워주기 위해 저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배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요걸 이제 전처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 컬럼만 저희는 사용할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요 텍스트를 여기 데이터에 저장해줘. 왜 이렇게 쓰시나요? 왜 괄호가 2개 쓰시나요? 그럴 때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괄호 하나만 쓰게 되면 실행이 될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 괄호를 2개 쓰게 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텍스트만 골라주게 되고요. 이 괄호를 하나만 쓰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약간 데이터 프레임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을 못 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2개 써주는 겁니다.
괄호를 2개 쓰고 여기 보시면 드롭 듀플리케이트라는 거를 방금 할당한 데이터에다가 써줬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뉴스를 수집하다 보면은 중복값이 있어요. 중복값. 이게 딱 잘 나와 있네요. 지금 5067번이랑 5068번이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 같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 상에서도 이 오산시라는 단어가 별로 안 중요한 단어인데 2번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워드 클라우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복값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드롭 듀플리케이트 함수를 써줍니다. 거기다가 드롭 NA NA 값을 없애줘라. 그러니까 빈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빈칸을 없애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len 데이터 하면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야? 4421개. 지금 4421개가 남은 거예요. 중복값 제거하고 NA 값 제거하니까. 이거 제거된 거 맞나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len 트레인 값은 5072개였는데 저희가 이 중복값을 제거하니까 442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약 600개 정도? 600개 정도가 지금 중복되거나 NA 값이어가지고 빠졌다는 소리죠. 이게 어떤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중복값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중복값이 있게 되면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 나올 거? 한 번 나와서 별로 안 중요한 단어였는데 근데 2번 카운트가 되니까 이게 중복이 2개면 그나마 인정할 수 있지만 3개, 4개 이렇게 되는 순간 오산시 중요하지도 않은데 워드클라우드에서 오산시가 제일 크게 뜨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꼭 중복값과 NA 값을 제거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어떤지 보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텍스트만 잘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1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바로바로 채팅창을 못 봐가지고 네, 없으시면 다시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